삐딱편의 좌우불문 6번째 진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천 PD입니다. 제 왼쪽에는 김영민 PD님 네, 함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비말 때문에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오른쪽에 예, 저 서울신문 문소영입니다. 문세영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대선 모드 들어간 지 꽤 됐어요. 너무 빨라서 또 따라가기 힘든데 여기저기서 이미 후보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놓친 건 없는지 저희들도 한번 다른 관점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없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더민주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김영미 PD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진보정당 후보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소영 기자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4월 18일 오늘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황 간단히 좀 이렇게 확인하고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네.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3인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당초 대선 후보로 등록할 거라고 보았던 김부겸 전 총리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고 네. 남해 군수 출신의 김두관 전 의원도 일단 경선 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경선 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제 불참을 한 선언을 했고요. 이광재 전 의원도 제가 알기에는 경선에 참여할까 말까 국민을 위한 좋은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3인으로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면 그래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어차피 되는 거 아니냐. 추대한단 말도 있잖아요. 그냥 해버리자. 추대를 하자는 얘기도 없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건 일단 그 선거까지 시간이 꽤 있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죠.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어대명이다 이게 이제 중론이고요.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내부에서는 추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 대선에서 너무 후보들끼리 격렬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이재명 전 당대표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대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경쟁을 막고 또 사법 리스크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추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차피 이제 선거라고 하면 이제 흥행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흥행이 좀 돼야지 국민의 관심을 얻고 본선에서 투표율이 더 높고 그다음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추대가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현재 이 김경수, 김동연 지사 이렇게 보면은 사실 너무 일강이양 답이 너무 뻔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흥행할 거라고 말은 주장을 하는데 재미가 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타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일단 1차 컷, 2차 컷 해가지고 8명이 일단 등록을 하고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이렇게 해서 1차 그 컷을 하고 그래서 4명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2차 컷에서 2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후보가 많으면 아무래도 관심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민주의 일강이야기라고 해서 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누가 1등을 하느냐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2등을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게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직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이제 조직이나 세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의외로 김경수 전 지사가 2등을 한다면 상당히 이변이 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2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변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김경수 전 지사가 2등을 한다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에 김 전 지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경수 그 전 지사가 1.3%고 김동연 현 그 경기도지사가 1.2%로 1%포인트 정도 근소한 차이로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김경수 전 지사가 약간
굉장히 모범생 분위기에다가 약간 유약한 이미지도 있지만 뭐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있어서 같이 뭐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미지를 희석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대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제 경쟁에서 김 전 지사는 증세를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전 대표는 감세를 얘기하고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뭐 집권 이후에 뭐 정책 병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좀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힘으로 좀 가볼게요. 8명으로 압축이 됐더라고요. 워낙 네, 후보 그래도 이제 많아가지고. 주요 후보는 7명으로 손꼽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고 참여해서 이 배수진을 쳤고요. 이제 유정복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경선에 참여를 했는데 그 4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명으로 압축될 텐데 그 4명의 압축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관심사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일단은 뭐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3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한동훈 될 거라고 보세요? 안 되나요? 저는 한동훈 되게 그러니까 새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면 누가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아니 저도 안철수나 나경원.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요번에 이제 그 경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포스터를 띄웠는데 그거가 하나 띄워볼게요. 그래도 드럼통이 있었는데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뭐 승부 뭐 굴복하지 않는다. 저 정말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저 말인지. 왜 들어가? 저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저게 그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그 이 송지효가 죽는 게 드럼통 아니잖아요. 형사가 언더커버 들어가 있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드럼통에 이제 처박혀서 죽는데 그 드럼통이란 거는 이제 이른바 그 조폭을 상징하는 거고 그 조폭의 보스가 이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일베에서 그렇게 뭐 등등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그 선거 포스터는 좋은 선거 포스터가 아니죠. 직관적으로 근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저 나경원 그런 긴 스토리가 있었군요. 나경원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가 다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저쪽 참 착각하는 게 자기가 아는 걸 다 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럼통 하면은 이재명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페이스북 내부에서 그 소셜 미디어 내부에서는 이거는 좀 약간 선거 포스터로서는 패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포스터 때문에 지금 4강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잠깐. 4명으로 압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긴장감이 있군요. 생각해보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5명은 뭐 어쨌든 나름 쟁쟁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한 명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냐 나경원 의원이냐 아니면 뭐 그 안철수 의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지금 현재로는 좀 불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와, 그렇네요. 이 부분은 좀 궁금증이 저기 아까 말했던 것은 어차피 이재명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진짜 예측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국힘 내부에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4강은 일단 뭐 아무튼 5명 중에 이제 4강이 결정이 되지만 나중에 2강으로 좁혀질 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어려웠고 나경원 의원과 뭐 안철수 의원도 좀 어렵고 2강으로 좁혀질 때는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전 시장으로 압축될 거다. 이런 판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8명이 나왔다고 해서 뭐 화려하게 뭐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어. 김박해 이런 건 아니고 2강으로 좁혀질 때 이미 둘로 결정이 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일테면 이제 중도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경선을 참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혹시 있었으면 야 본선에 누구를 내보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뭐 오세훈이 본선에 나갔을 때 뭐 본선 경쟁력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중도층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조금 사라진 거죠. 참 아쉬운 게 김문수, 홍준표가 되면 정말로 그 극우 정당 그냥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는 거 아닌가요? 특히 김문수 같은 경우는. 그 국힘은 탄핵을 찬성한 분들은 지금 2강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정말, 본선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정말 확연하게 밟아주기를 원하게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어제도 화양리 그 양꼬치 거리에서 이른바 극우 시위대가 그 반중구 외치면서 휩쓸었어요. 짱깨들 물러가라, 아유. 빨갱이 물러가라 하면서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대해서 정말 될 때 보일 때 이 극우 정당을 거의 자임하는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찬성하는 그런 정당 후보가 그런 후보가 또 2명이나 된다는 이강이라는 거는 참 되게 솔직히 그렇죠. 슬프게 이제 될 것 뭐 같아서. 오락가락한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탄핵에 관해서 아니면 그 계엄이 터졌을 때 바로 이거는 헌정이기다라고 선언했던 뭐 한동훈 전 이라든가,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뭐 경선에서 올라와서 본선까지 나간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한동훈이 의미가 좀 올라가서,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미 탄핵을 인용한 상태에서 탄핵을 반대한 분들만을 이제 국힘에서 후보로 내보낸다면 상당한 뭐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보수 예. 빅텐트 이야기도 내지는 나오고 반명 있잖아요. 이제 그게 네. 이제 반명 빅텐트 뭐 네. 보수 빅텐트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힘만으로는 흥행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후보를 좀 모셔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거에 그러면- 대해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연대해서 빅텐트를 치는 방안 한 가지가 이준석하고요. 같이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네. 아, 그쪽에서? 오히려 네,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의 아.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뭐 이재명 그 후보를 뭐 40% 박산에 가다 놓으면 보수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동탄 총선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반명 빅텐트가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뭉치는 게 하나 있고 지금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렇게 여론에 놓으면 이제 제일 높죠. 지금 국힘의 어떤 후보들보다도 가장 폴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이제 출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빅텐트 일단- 같은 경우는 여기 개혁신당 쪽의 얘기는 그 대변인 얘기는 결국은 이준석을 단일화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이준석으로 가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치고 40%로 묶으면 나머지 60%를 연대를 먹자.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시 동탄에서 이준석 그 후보가 당선될 때 보면 자기네가 42.4%를 먹고 공영훈 민주당이 39.7%, 그다음에 이제 국힘에서 한정민 후보가 17.8%를 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이길 수 40% 안쪽에다가 민주당을 묶어놓고. 묶어놓으면 나머지가 연대를 해서 보수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이론의 맹점은 국힘이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묶어야 되는 거예요. 단일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 절대 안 거예요. 받아들일 근데 이제 빅텐트의 기둥은 이준석이 된 얘기 아닌가요 지금? 그 이쪽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쪽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본선에 나가서 대선에 나가서 이길 수 없다. 그건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또 아까 얘기한 뭐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일 여기에 참석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경선에는
안 한덕수 나올 대행이 것이고. 들어오시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선에 나온다는 건 출마를 아니죠. 하지 않는다는 아니죠. 의미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대행을 추대를 하면 그러니까 국힘에서 이분을 추대를 해서 뭐 한다는 건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분명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을 영입하자 내지는 뭐 차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어 이 사례가 사례를 있죠. 보고 그렇네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대행이 과연 반기문 총장만큼의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냐 내지는 뭐 능력을 가졌느냐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중적 지지도가 있느냐 보수는 어느 정도 지지할 거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대행은 지난 16일 날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버렸거든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예, 약간 그래서 흠집 나는 느낌 상당히 들던데. 흠집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흠집의 내용이 조금 더 그 심각한 게 이제 총리실에서 우리는 발표는 했지만 지명한 게 아니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내려놓은 거예요. 술은 먹었는데 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 의견서 자체가 조금 그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한덕수 총리 대행이 이제 대선에 나갈 생각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을 하면 원래 이분은 대통령 대행으로서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이제 탄핵도 된 건데 이렇게 이거를 다시 두 사람과 그 마은혁 그 재판관을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탄핵을 다시 당해서 뭐 약간 타의에 의해서 대선을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런 아유,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많이 정치권에서는 나가는 이제 것 같은데? 해석을 분분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헌재도 정상화 시켜주고 헌재에서 해야 될 일이 명분도 많으니까 생기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했는데 헌재에서 나를 탄핵시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다시 뭐 내가 대선에 나가서 다시 대입을 심판받고 심판받겠다. 대한민국을 구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그게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제 그렇게 호사가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연성은 조금 있잖아요. 사실 저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생각했던 이유가 첫째 탄핵에 일단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찬성 안 했었고 그다음에 어쩌가지고 뭐 통상 전문가 뭐 사실 DJ 때부터 계속 해왔었고요. 계속 총리건 뭐 해왔었고 뭐 행정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거의 달인급에 가깝고 그러니까 나는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유능하다는 걸 깔 수 있고 탄핵 반대했고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과 함께 총리를 계속 하셨는데 예. 과연 총리실에서 한덕수 총리가 중심이 돼서 행정을 충분하게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떤 뭐 도움을 줬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제 말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나마 지금 저기 국힘에서 내세수 후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그나마 김문수, 홍준표, 한덕수를 생각해 볼 때 그나마 그쪽에서 상식이 있다면 그나마 이해 가는 생각한다면 한덕수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지 한덕수 잘했다는 근데 얘기 이제 아니에요. 국힘에서 만약에 이제 둘로 좁혀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김문수 장관과 전 장관과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만약에 되면 두 분으로 압축됐을 때 김문수 장관이 되면 합쳐질 수 있나 내지는 홍준표 시장이 되면 합쳐질 수 있나 이거를 고민을 해보면 글쎄요 홍준표 시장이 되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추대고 뭐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마지막 노력을 불태우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죠. 이제 대구시장도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지면 돌아갈 곳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무튼 근데 이제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뭐 행정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내지는 뭐 통상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 초기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해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잘 핸들링해서 뭔가 해결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음모론에 쌓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유야무야 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계엄 그냥- 사태에서 사표를 냈지 그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따져보면 어느 만큼 유능했느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 이런 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유능한 분인지 아닌지 서로 저도- 판단해 볼 수 있을 저도 것 유능하다고 같아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 관리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 저희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안정적 정부 운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경제와 외교 통상에 올인해서 최소한 2, 3년 동안을 이 관료들이 내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본인들을 다 갈아넣지 않으면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그 후과를 받았던 그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2, 3년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안정적인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글쎄 뭐 국힘에서 추대를 할지 안 할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른 평가 올해 내년 내후년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오늘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올해 세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3.0이었는데 마이너스. 그리고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1분기가요? 예, 1분기 마이너스죠.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추경이 시기가 늦었느니 마느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추경이 되면 이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팀들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적극적인 그 국정 운영. 특히 경제와 외교 안보 통상에 집중할 수 있는 팀이 누가 더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 그 대행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내밀 카드라는 게 이를테면은 DJ와 그 MB와 그 모든 걸 겪었던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이미지를 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풍파를 넘고 근데 이제 뭐 일단 뭐 했던 사람이란 거. 한덕수 뭐 대행이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이거를 뭐 길게 얘기할 네, 필요는 그래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붙일 게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뭐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그 전 대표, 대표는 전 대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1등이 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내년에 지선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떨어지고 나면 당 대표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도. 누구라도. 예, 그러니까 국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거나 뭐 당선되면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당 대표를 이제 맡게 되는데 이제 예전처럼 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면 해외로 나가요. 이거는 이제 이런 문법은 사라진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당 대표를 맡게 되는데 당 대표를 맡게 되면 이제 내년 지선이 있는데 이제 뭐 공천권 행사를 고려할 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온 건 이제 당권이 이제 목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오늘은 이제 인물별로만 지켜봤지만 이제 정책 이야기를 다음번에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